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 2 교과서로 수업을 해볼 건데요. 자습서는 102쪽 펴시면 돼요. 한글 뛰어나다. 이 단원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두 번째는 한글의 우수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림을 보고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여기 부분부터 볼게요. 일단 말을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말이라는 말 맞자죠, 이게. 그래서 이 한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를 이렇게 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생각도우미 보면은 제시된 그림은 말을 뜻하는 한자 말 맞자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나타낸 거야. 마라는 문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 같니? 말이 서 있는 모양과 문자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근데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게 왜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자는 사물의 모양에서 본떠 만들어지기도 해. 그래서 본떠 만들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상형 문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또는 알파벳과 같은 문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자, 한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가획의 원리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일단 예시답안 먼저 보면은 그림을 보면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인 말의 모습을 처음엔 간략한 그림으로 표현했다가 이것이 점점 발전하여 문자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의 모양을 본떠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 마를 보고 말을 떠올릴 수 있다. 떠올릴 수 있나요, 진짜로? 근데 누가 말맞자를 처음 보고 말이라고 할까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소단원 미리 보기 먼저 볼까요? 갈래, 성격, 제재, 주제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한글을 만드는 원리의 갈래를 보면은 이거는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들어보셨죠? 훈민정음 해례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한글의 자음 및 모음의 제자 원리, 이 제자 원리라는 게 글자를 만든 원리라는 뜻이에요. 제자 원리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 설명문이다. 자, 성격에 4가지가 나오네요. 예시적, 해설적, 체계적, 객관적. 이 성격은 그냥 딱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 글은 다양한 예와 그림을 통해 다양한 예시와 그림이 있으니까 예시적이죠. 한글의 제자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해설적이고 해당 내용을 자음의 제자 원리, 모음의 제자 원리, 한글의 사용 방식의 순으로 구성하여 짜임새 있게 제시하고 있다. 체계적이죠. 또한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객관적이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이 글이 예시적이다 하면 맞는 것 같아. 또는 체계적인 글이다 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돼요. 이 글의 제재는 당연히 한글이겠죠. 한글의 제자 원리, 한글의 사용 방식, 한글이 지닌 장점 등 한글을 중심 제재로 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이제 주제는 항상 중요하죠. 한글의 제자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훈민정음 해례는 훈민정음의 해설서로 한글을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밝힌 것이다. 이 글은 훈민정음 해례의 일부를 인용하여 자음 기본자 및 자음의 제자 원리, 모음 기본자 및 모음의 제자 원리 등을 밝히는 한편 제자 원리에 담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 학습 목표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을 파악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제도 한글의 제자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여기에 중심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면 될 것 같죠. 자, 밑에 배경 지식 나와 있네요. 배경 지식. 사실 배경이 없으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배경 지식을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한글의 가치와 한글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한글의 가치 2가지가 나오네요. 먼저 1번. 정보화 시대의 용이한 문자임. 가획의 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글의 창제 원리에는 가획의 원리가 있다라고.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으며
자음과 모음이 능률적으로 조합하고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함. 일단 가획의 원리가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 니은은 하나만 더 붙이면 디귿이 되죠. 이에다가 점만 붙이면 아가 되죠. 이런 걸 가획의 원리라 부르고,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거 쓴 거는 무조건 가죠. 그리고 가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의미예요. 소리 하나에 글자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기억은 무조건 이거고, 제가 기억을 쓰고 싶으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게 1대1로 대응,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인데, 쉽게 배워 읽고 쓸 수 있음. 한글은 기억부터 히읗, 그리고 모든 모음을 다 배우는 데까지 빠르면은 몇 시간, 아무리 느려도 이틀 안 또는 사흘 아니면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 발전에 기여해서 우리나라의 한글이 문맹률이 정말 적잖아요. 중국과 다르게 문맹률을 되게 낮추는데 그 발전에 기여한 게 한글이다, 한글의 가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글자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있어 컴퓨터의 논리적인 정보 처리에 적합하여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널리 활용됨. 이거 다른 나라 글자에 대한 컴퓨터 자판이나 핸드폰 자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자판 하나에 모음, 자음 이렇게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영어는 있긴 있는데 일본어를 쓰기 위해서도 영어의 알파벳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면 그게 일본어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전화나 컴퓨터 등 이런 정보 처리에 적합한 글자는 별로 없다. 이게 한글의 가치고, 두 번째는 아니구나. 자, 여기 보시면 세계 여러 나라의 문맹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제가 얘기한 부분이고,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여 문맹 퇴치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의 이상을 수여함. 한마디로 문맹 퇴치 공헌에 주는 상이 세종대왕 문해상이다, 이런 의미죠. 그만큼 한글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글자다, 문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보시면은 1번, 자신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함. 욕 쓰지 마세요. 여기 비속어. 2번,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변형된 인터넷 언어를 쓰지 않음. 3번,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비속어나 불필요한 줄임말을 쓰지 않도록 함. 자, 충분히 우리 한국어로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데 굳이 외국어로 쓰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가 사랑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먼저 핵심 체크 하나 둘 셋 나와 있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자음의 제자 원리, 그 다음엔 모음의 제자 원리, 그 다음 마지막이 한글의 우수성 파악. 이건데 처음 부분 먼저 읽어볼게요.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 질문으로 시작하죠. 뭐하고 만들었다 라고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걸 문답법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묻고 스스로 답하는 문답법. 훈민정음해례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창문에 네모난 창살을 보고 만들었다 라거나 산스크리트 문자를 흉내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훈민정음해례가 발견되면서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자, 한글의 우수성이 첫 번째로 나오죠.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다. 지금부터 한글의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의 제자 원리를 살펴보며 제자 원리에 담긴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보자. 앞으로 살펴볼 내용을 소개하면서 가부분 처음을 시작하고 있죠. 훈민정음 해례를 통해 알려진 한글의 제자 원리가 가부분의 요약이고, 여기 완자스의 처음 요약을 보면은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있대요.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고 나서야 우리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독창성과 과학성은 한글의 우수성.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한글의 제자 원리는 무엇일까? 이어지는 내용을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부터 바로 중간 부분이에요. 핵심 내용이 나오겠죠? 나 읽어보면 자음의 제자 원리가 나오는데요. 훈민정음의 예를 살펴보면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글의 창제 원리 핵심어이자 중심 내용이죠. 정음, 훈민정음의 정음,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한마디로 우리 한글의 제1원리는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다. 자, 이제 여기 28자에는 자음 17자와 모음 11자가 있어요. 이따 볼게요. 일단 내려가서 한글의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는 각각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는데 이처럼 무엇인가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원리를 상형이라고 한다. 자음의 제자 원리 첫 번째 거죠. 상형의 원리. 자음의 기본자는 아래와 같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자, 어떤 모습을 본떠 뗐잖아요. 그 어떤 모습이 나온 거죠. 발음기관. 자, 기본자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어요. 여기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볼게요. 먼저 기역은 혓뿌리가 모양을 막는 모양. 여기 보이죠? 혓뿌리. 여기가 혓뿌리라 부르는데 이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를 아음 또는 어금니 소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렇게 생겼죠? 느라고 발음하게 되면은 이 혀 윗잇몸에 닿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때 모양이 딱 이 모양이다 해서 니은자를 만들었고, 이래서 설음 또는 혓소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은 그냥 입모양이에요. 입모양이 네모나니까 입모양. 그래서 입술 순, 여기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 또는 입술소리라고 부르고, 시옷. 시옷은 우리 이빨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치음, 이 치자를 써서 치음, 이소리라 부르는 이 모양을 본뜬 거고, 마지막 이응은 여기 목구멍이 마치 동그랗게 생겼다. 목구멍 후음 또는 목구멍 소리라고 부른 거죠. 한마디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는데 이 발음기관이 어금니, 혀, 입술, 이, 목구멍 소리 이렇게 여기를 본떴는데 기억은 어금니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이 부분 목구멍 막는 모양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달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는데 이처럼 획을 더한 원리를 가획이라고 한다. 제가 말한 가획의 원리가 드디어 나오네요. 기본자에 획을 더한다. 아까 기본자에 5자가 있었죠. 기역, 니은, 시옷, 이응. 뭐 하나 빠졌네요. 미음. 그쵸? 자, 다시 쓰면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는데 여기에 획을 더한다. 예를 들어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역, 니은에 획을 하나 더하면 디귿, 미음에 획을 더하면은 비읍, 시옷에 획을 더하면 지읒, 이응에 획을 더하면 원래는 이체자로 이런 자가 획을 더한 자가 이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안 쓰는 말이죠. 대신에 두 획을 더해서 히읗을 쓰고 있죠. 자, 자음의 제자 원리 두 번째 가획의 원리다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기역은 키역, 니은은 디귿, 에다가 한 번 더 가획을 하면 티귿, 미음은 비읍, 피읍, 시옷은 지읒, 지옷, 치읒, 이응은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히읗. 그럼 특징 봅시다. 가획된 글자들을 살펴보면 기본자에 비해 소리가 거세다. 가획자의 특성. 거센 소리. 이는 획이 더해지는 것에 소리가 세워진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이처럼 소리와 글자 표기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알 수 있다. 자, 기본자 말고 가획자에는 소리가 거센 소리가 난다 라는 게 소리와 글자 표기가 밀접하게 연결된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를 통해서도 한글의 과학성이 드러난다. 자음 17자 중 나머지 3글자인 이것은 예외적으로 만들었다.
이것들 역시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지만 획을 더한 뜻은 앞의 경우와는 다르다. 앞의 경우는 뭐죠? 거센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글자는 비슷하게 발음되는 니은, 니은, 시읒의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은 맞지만 여기까지 공통점이죠. 이체자의 공통점인데 이응, 니은, 시읒보다 더 센 소리임을 나타내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이게 차이점. 한마디로 가획은 맞지만 더 센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이응, 니은, 시옷과 그 모양만 달리했을 뿐이라 해서 이 글자를 이체자라고 한다. 이가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이체자의 세 글자는 무엇인가에 이거 세 개 내면 되겠죠? 자, 사실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기는 있어요. 먼저 이 이응 비슷한 거는 레디응이라 부르고 이건 리을, 그리고 이 세모처럼 생긴 것을 반치음 또는 되게 많은데 반시옷, 뭐 가벼운 시옷, 여린 시옷 뭐 이렇게 부르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다들 보통 반치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지금 와서는 사라졌으니까. 아무튼 이 세 개를 이체자라고 부른다. 자, 여기 이 단축키를 보면은 표로 외우기 쉽게 또 나와 있죠. 자, 아음 또는 어금니 소리라고 부르는 것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 기본자는 기역이고 여기에 획을 하나 더한 것이 키역. 그런데 두 획은 없다. 자, 설음 혀소리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으로 기본자는 니은이다. 한 획을 더한 가획자는 디귿, 두 획을 더한 가획자는 티귿. 그리고 순음에는 입모양을 본뜬 입술 소리가 있는데 기본자는 미음이다. 한 획을 더하면 비읍, 두 획을 더하면 피읍. 입모양을 본뜬 치음, 이 소리에는 숏, 한 획을 더해서 지읒, 두 획을 더해서 치읒. 그리고 후음에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이응, 한 획을 더한 예디응, 두 획을 더한 히읗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체자에는 예디응, 리을, 반치음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자쌤의 중간 1까지의 요약을 한번 볼게요. 중간 1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글의 제작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한글은 무엇인가의 모양을 본떠. 이 무엇인가에서 여기서 나온 거는 발음 기관이었죠. 잘 안 써지네요. 그냥 쓰면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해. 그렇게 만든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 예외적으로 만든 이체자까지 훈민정음 창조 당시 자음은 모두 17개였어. 자, 여기서 사라진 거 두 개를 찾아보면 이거, 세 개가 사라졌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현재 남아있는 건 14개다. 자, 여기 지식 파일, 여기 병서라는 걸 볼게요. 병서라는 거는 여기에 먼저 나와 있는데 나란히 병자를 써서 나란히 쓴 그런 자음을 말해요. 그래서 자음 17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양한 소리를 적기 위해 이미 만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것을 병서라 한다. 쌍기역, 이걸 끼역, 띠긋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 틀렸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건 지금은 안 씁니다. 자, 이제 중간 이 부분 들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형과 가획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자음 글자의 제자 원리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모음 글자는 어떨까? 자, 이제 모음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모음 글자의 기본자 역시 상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떤 모양을 본떴다 라는 거잖아요. 상형이라는 게. 모음 글자의 경우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이 둥근 하늘, 평평한 땅,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자, 다시 말하지만
자음의 상형의 원리에는 무엇을 본떠왔냐 하면은 발음 길이간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습을 본떴잖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음 기간은 자음, 하늘, 땅, 사람은 모음. 그렇지만 둘은 공통점이 결국은 상형의 원리라는 거. 정리되셨죠? 자, 넘어가서 이렇게 만든 기본자를 위, 아래, 좌우로 합쳐 다른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를 가리켜 합성의 원리라고 한다. 모음의 찾아온 원리 두 번째가 합성의 원리다. 기본자를 서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것과 이것 세 글자만으로 합성한 것을 초출자를 하고, 초출자에 다시 이 사람의 모양을 본뜻 이를 합성한 것을 제출자라고 한다. 이 제자가 다시 제자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기본자 아래아와 으를 합성의 원리에 의해 각각 오, 우를 만들고, 기본자 아래아와 이를 합성의 원리에 의해 각각 아, 어를 만든다. 자, 그럼 제출자도 이제 다 대충 아시겠죠? 초출자 오에 이를 붙여서 요, 초출자 우에 이를 붙여서 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잘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초출자의 제자 원리 보면은 아래아에 을을 붙여서 오나 우, 아래아에 이를 붙여서 아나 어 라고 만들 수 있고, 제출자는 다 이가 붙네요. 그래서 이에 오가 붙여지면 유, 이에 아가 붙여지면 야, 이에 우가 붙어지면 유, 이에 어가 붙어지면 여 라고 해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도 이요 하고 그걸 빠르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요요요가 되죠. 이아도 마찬가지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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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가 되죠. 이우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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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되고, 이어도 이어여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제출자의 제자 원리예요. 자, 그래서 단축키 부분 또 잘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은 기본자 하늘, 땅, 사람에다가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뜬 기본자에다가 서로를 한 번씩 합쳐서 아래아의 으는 오, 으의 아래아는 우, 이의 아래아는 아, 아래아의 이는 어 이렇게 초출자를 만들었고, 여기 초출자 그대로에다가 이를 한 번씩 더 써서 요, 유, 야, 여가 바로 제출자다. 완자음의 중간 이 부분 요약을 보면은 모음 역시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어. 둥근 하늘을 본떠 아래아, 이걸 아래아라고 불러요. 미리 말 안 했네요. 땅의 평평한 모습을 본떠 으,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떠 이를 만든 뒤 다시 이 기본자를 위, 아래, 좌우로 합성하여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었지. 이렇게 모음 총 11개가 완성되었어. 자, 여기까지가 중간 이 부분인데 결국 중간 2는 모음의 제자 원리를 알려주었죠. 그 다음 페이지는 잘리긴 했지만 여기 마 옆에 부분을 보면은 한글의 사용 방식, 즉 모아쓰기 라는 걸 앞으로 이제 중간 3분분에서 말해주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읽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모아 쓰는데, 한마디로 한글의 쓰기 방식은 모아쓰기 방식이다 라는 거죠. 이를 가리켜 모아쓰기라고 한다. 즉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다른 말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알파벳을 옆으로 늘어놓는 로마자의 사용 방식과 다른 점으로 여기 나오네요. student 할 때 S 옆에 T, 옆에 E, 옆에 E, D, 옆에 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이란 걸 쓸 때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학생과 같이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풀어서 쓰지 않고, 한마디로 이 로마자는 옆으로 늘어놓아서 풀어 쓴다, 풀어 쓰는 거고 우리는 모아 쓰는 거고, 와 같이 아래와 같이 모아서 쓰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글의 사용 방식은 모아쓰기 방식이다. 자, 단축키. 한글과 로마자의 사용 방식의 비교. 먼저 한글은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결합해 하나의 음절로 모아서 씀. 히읗, 아, 기역이 합쳐져서 학. 시옷, 에, 이응이 합쳐져서 생.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다른 말로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라고 볼 수 있죠. 그 반면에 로마자는 알파벳을 옆으로 늘여놓는 방식이다. student 하고 되고. 자, 벌써 중간 3이 끝났어요. 그래서 완자쌤의 중간 3 요약 부분 보면은 한글은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처럼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모아서 쓰는 방식을 모아쓰기라고 해. 종성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에만 봐도 종성이 없죠.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은 아에는 초성을 없는 취급을 해요. 종성도 없고 초성도 없는 거예요. 이 아에는. 왜냐면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아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가, 나 하다가 여기서만 갑자기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이상하니까 이응을 붙여주자 해서 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에는 초성과 종성이 모두 없고 중성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음절을 배울 때 음절의 개수는 중성의 개수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자, 이번에는 끝 부분을 읽어볼 건데요. 그래서 끝에 나오는 거는 과학적으로 우수한 문자 한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한글의 우수성을 드러내죠. 자, 이와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한글은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만 알고 있으면 어떤 글자라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다. 자, 배우기 쉽다. 한글의 장점 첫 번째가 나왔고 또한 적은 수의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만으로도 대부분의 소리를 적을 수 있어 경제적이다. 자, 자음 글자 아까 몇 개였죠? 17개. 그리고 모음 글자는 11개. 총 28자였죠. 이 28자만으로 대부분의 소리를 적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은 오늘날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여러 학자에게 칭송받고 있다. 그래서 끝부분 바의 내용은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인 한글에 대한 칭찬, 그런 우수한 점을 말하고 있어요. 끝에 내려와서 단축키를 보면은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다라는 걸 드러내죠. 자, 과학적인 측면, 발음기관과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고 자, 여기서 발음기관이 자음, 하늘, 땅, 사람이 모음이죠. 거기에 획을 더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듦, 이걸 뭐라 부른다? 가획자라 부른다. 자, 획자. 자, 그리고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만 알고 있으면 어떤 글자라도 읽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음. 자, 문맹률을 한껏 낮춘 한글의 실용성이죠. 그 다음 경제적, 적은 수의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만으로 대부분의 소리를 적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자, 마지막으로 완자쌤의 끝부분 요약을 보면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한글은 배우기가 쉽고 적은 수의 글자만으로 대부분의 소리를 적을 수 있어 경제적이야.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 한글을 모두 아끼고 사랑해야겠지. 여기 나의 생각 한둘이란 것도 나오네요. 한글이 이토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을 알고 나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우리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며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겠다. 나의 생각 한 줄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우리 그럼 콕콕 확인 문제만 올라가서 볼까요? 자, 중간에 잘려 있으니까 같이 책 보면서 볼게요. 1번, 다음 중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알맞은 것은? 자, 한글 창제 원리 책 뭐였죠?
옆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훈민정음 해례이다 알 수 있죠. 자, 농사직설 딱 봐도 농사에 관련된 거겠다. 뭐 동국정은 그 세종 때 지은 건데 여기 있는 거 다 세종 때 지은 거 같은데요. 뭐라 해야 되지? 한자에 대한 사전을 만든 거라 그래요.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의 사전. 이 사전이 동국정운이다. 용비 어천가는 가라고 나와 있는 만큼 노래와 관련된 거고, 삼강행실도는 뭐라 그러지? 모범인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령 뭐 이런 세 개의 행실을 모아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건 그냥 알고 계시고, 답은 훈민정음 해례 5번이다. 2번 내려가서 한글의 창제 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형이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한 거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든 상형의 원리이다. 자, 3번. 다음 중 한글 자음의 기본자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자, 이걸 보지 않고도 맞출 수 있어야 되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어딨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여기 2번. 자, 이 디귿은 니은의 가획자, 비읍은 미음의 가획자, 리을은 이체자, 히읗도 이응의 2번 가획자. 그쵸?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무엇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는지 나에서 찾아 3어조로 쓰시오. 자, 나를 보면은, 자, 여기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나와 있으니까 3어조로 쓰시오 하면은 발음 기관의 모양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쪽 넘어가서 콕콕 하기 문제 보면은 5번 가획자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자, 1번 기본자에 비해 소리가 거세다. 여기 나와 있죠? 소리가 거세다라는 거. 바로 답이 1번. 자, 2번 기본자를 좌우로 합쳐 만들었다. 이거는, 자, 비읍을 합쳐 만들어서 쌍비읍 이런 걸 뭐라 부르죠? 병서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3번 기본자와 예외적으로 만들었다. 예외적으로 만들었다. 다를 이자 쓴 자 뭐가 있었죠? 이체자. 기본자보다 회계수가 적기도 하다. 이런 거는 없죠. 일단 기본이 되는 게 기본자니까. 가획자는 무조건 획을 가한다. 획을 더했다. 회계수가 많다. 소리와 글자 표기가 독립적임을 보여준다. 이거는 한글과 맞지 않는 문장이죠. 소리와 글자 표기가 독립적이지 않고 연관되어 있죠. 우리는. 자, 6번 날개를 응용한 문제인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쓰시오.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듦. 가획. 쓴소리를 나타내지는 않음.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획자는 아니겠구나. 그 다음에 예디응, 리을, 반치음이 있다. 그럼 이게 뭐죠? 이체자. 한 단어로 쓰면 이체자라 하면 되겠죠. 그럼 7번. 자음의 기본자와 그것의 가획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자, 가획이라 그러면은 획이 하나 추가된 거 또는 2번까지 추가된 거를 의미하죠. 기역은 키역, 니은은 티귿, 2번 추가된 거죠. 이건 미음은 비읍, 이응은 이것. 그리고 시옷의 시옷 이 기본자에 가획한 것은 쌍시옷이 아니라 지읒이 돼야겠죠. 답이 4번. 자, 쌍시옷은 대신 뭐라 부르죠? 아까도 나왔지만 병서자라고 부르죠. 넘어가서 8번 콕콕 확인 문제 볼게요. 모음의 제자 원리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자, 모음은 이거 하늘과 사람과 땅의 모습을 본든 상형의 원리와 이 기본자를 위, 아래, 좌우로 합쳐 다른 글자를 만든 합성.
그래서 상형과 합성, 아이고야, 상형과 합성이 있는 답이 3번. 그럼 자음은 뭐죠? 자음은 상형과 가획이죠. 여기 있네. 가획과 상형이 합쳐진 게 자음. 상형과 합성이 있는 게 모음. 자, 그럼 9번을 볼게요. 다음 글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다음 글자는 땅의 모양을 본뜬 의죠. 모음 의는 모음의 기본자로 평평한 땅의 모습을 본뜬 거잖아요. 자음과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든 기본자를 위, 아래, 좌우로 합쳐 다른 글자를 만든 것을 합성의 원리다 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기본자와 합쳐 다른 모음을 만들 수 있다. 5번이 답이겠네요. 10번 날개를 응용한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모음으로 알맞은 것은 기본자 아래어와 을을 위나 아래로 합쳐 만들었대요. 한마디로 이거나 이거라는 의미죠. 그럼 뭐가 있어요? 오나 우가 있네. 답은 1번. 자, 이제 11번 넘어갈게요. 자, 11번 보면은 이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와 같은 글의 이 글은 무엇이냐면은 한글의 청제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 뭐라 그랬죠 처음에? 설명문이라 그랬죠? 자, 설명문을 읽을 때에는 글에 담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겠죠? 왜냐면 설명문이니까. 한마디로 답이 5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이제 별표가 있는 12번으로 갈게요. 별표 항상 중요하죠. 한글의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이다. 맞죠? 아, 이거 답은 아니고 맞다. 자, 로마자와 비교되는 특징이죠. 2번 글자를 옆으로 늘어놓는다. 자, 이게 답이네요. 글자를 옆으로 늘어놓는 게 로마자의 방법. 3번 로마자의 쓰기 방식과는 다르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만들어 쓴다. 다 맞죠? 자, 또 별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한글의 장점. 적은 수의 문자만으로 대부분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적은 수의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만으로 대부분의 소리를 적을 수 있다. 한글의 경제성. 답이 4번 뽑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본문 받고 다음 시간에는 활동하기 부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